창원시 마산하포구 남남서쪽 15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남의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에서 호텔을 짓던 시행사 대표의 수백억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지역민의 걱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기계를 이용해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한 관리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강기훈, 김태호, 서일준, 정점식 의원의 소식을 국회는 지금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로TV 경남뉴스입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에 호텔을 짓는다는 소식에 기대가 컸던 만큼 시행사 대표의 횡령 소식은 지역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합천의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합천구는 일부 대출 비용을 상환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에 호텔을 짓던 시행사 대표가 수백억 원을 챙겨 잠적한 일명 250억 횡령 사건. 유대감이 깊은 군지역의 특성상 지역민은 대놓고 표현하진 않지만 걱정을 나타냅니다. 잘하려고 이래 된 게 그렇게 되다 보니 뭐 말도 못 하겠고 자기가 뭐 똥집 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합천을 살리려고 하다가 보니 그래 됐는데 군청에 군에서 이래 돼갖고 우리가 말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 자원에도 머물 곳이 부족했던 합천이었던 만큼 경기 활성화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아쉬움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호텔이 들어오면 합천 경기가 좋아질 테고 지금 횡령한 사실을 조금 알고는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때문에 지역에선 명확한 진상규명, 수사와 더불어 제2, 제3의 합천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인 줄 알면서 무리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사기당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호텔 건설과 관련한 PF 대출은 550여억 원. 합천구는 이자 발생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단 13일 SPC 관리계좌와 공사비 등의 비용으로 대주단에 262억여 원을 상환했습니다. 현재 잠적한 시행사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호텔 사업에 닥친 악재에 뒤숭숭한 지역의 분위기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예방을 위해 연속 보도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사태 복구 작업이 2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전남 사례 살펴봅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집중호우로 주민 1명이 숨진 광양 탄치마을입니다. 폭우에 무너진 산 비탈면 토사가 주택과 창고를 덮쳤습니다. 이곳은 2년 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보니 풀이 무성하게 자란 모습인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방수포 곳곳에서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벗겨진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죠. 원래 한 번 일어난 거는 두 번째 일어나기가 쉬워요. 모든 사고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속히 좀 해결해서 오시면 싶습니다. 당시에 산사태 피해를 입은 주택은 모두 4채. 이 가운데 주민 2명은 2년째 임시거처에 머물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다시피 컨테이너 박스에 사니까 불편은 정도가 아니고 한 2평 되는데 오면 손자들이라도 일요일이나 명절 때 오면 잘 데가 없어. 비탈면에 경사를 완만하게 한 뒤 중턱에 도로를 내는 복구 계획을 이미 세운 광양시. 그런데 토지 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복구 작업이 지연됐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무너진 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을 원하고 있지만 광양시는 관련 법에 근거해 보상 대상을 토지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는 주민들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보다는 그 당시 이제 피해 입었던 보상을 행정에서 먼저 조치를 해주고 그다음 편입 토지에 대한 협상 테이블 앉아야지 그분들과도 계속 협의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2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복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광양 탄치마을. 또다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그날이 재현되지는 않을까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 최근 발생한 이 3건의 사건,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은 여성을 어디론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제재라든지 형사사법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 또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이 굉장히 좀 부족했던. 자신과 같은 또래인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 정유정 사건.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잔혹 범죄. 이 사건 역시 일부 묻지마 범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외 앱을 통해 전혀 모르는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갔는데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묻지마 범죄들을 보면 불특정 다수라고 하지만 그 범죄자 본인보다 약한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여대생 그리고 본인이 혼자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런 걸 사전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이 부산 시내 한밤중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한 남성이 신변을 비관해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건데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주택가 전체로 번져 큰 피해를 낼 뻔했습니다. 강화 범죄가 대표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범죄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심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스트레스나 본인 스스로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 상황을 혼자 계속 고립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불리는 사이코패스, 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이 세 사건의 범죄자들이 가진 공통점, 바로 공감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또래를 잔인하게 살인한 정유정은 사이코패스 성향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기질, 특질과 일부 일치하거나 점수가 높게 나올 수는 있지만 꼭 그게 범죄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그 어떤 심리적인 요인, 여러 가지 촉발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범행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 요인으로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 나는 행복하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와 결합돼서 이 범죄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스마트폰에 갇힌 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이 고립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 무고한 시민들이 묻지마 범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창원시 성산구 강기훈 의원입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학교와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시설은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강 의원은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주유소 등 충전시설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김태호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격으로 4개 국책연구기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기념해 주최한 공동학술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김 의원은 한미 동맹 진화와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성과를 뒷받침한 전문가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거제 서일준 의원입니다. 서 의원은 명절과 출퇴근 시간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유료도로 중 고속국도만 설과 추석 명절,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왕복 2만 원의 통행료를 내고 거가대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통영 고성 정점식 의원입니다. 정 의원과 남해안권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입안과 관광진흥 지원, 추진기구 설치와 특별회계 설치 등 62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특례 조항에는 토지 이용 규제를 포함했으며 재정 지원 등의 국가 역할을 명시해 정부 주도의 추진 동력도 확보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13일) 오후 2시 23분 창원시 마산 하포구 남남서쪽 15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5.07도, 동경 128.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1km입니다. 경남의 계기 진도는 최대 2호, 이는 조용한 곳에 있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경남 지역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던 20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위독한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김해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받다 어지러움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며 휴식을 취하다 낮 12시 반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은 상태로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13일 시청에서 민선 8기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지난 1년은 국가산단 2.0 선정과 원자력 산업 생태계 부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50년의 주춧돌을 쌓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 등으로 동북아 중심 도시 창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의령군이 솥바위와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생가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서비스 산업발전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대기업 창업주 생가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령군은 정부의 관광코스 개발에 발맞춰 솥바위와 이병철 회장 생가가 있는 전곡면을 연결하는 의령 남강 백길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 차원의 대기업 창업주 생가 관광 코스 개발에 의령군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3일 북미 지역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총 6,592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오는 2028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합천군과 진주시가 항공우주 분야 상생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항공우주산업 상생 발전을 위한 관련 분야 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정책을 교류합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